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 탄핵이 예상되자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촛불을 든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농업과 먹거리 진영이 각종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만든 정책을 대거 수용해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만든 정책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며 만든 현장 중심의 정책은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관료 중심의 정책이 현장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WTO 출범 이후 지방정부와 민간운동 진영이 10여 년 동안 구축해온 전무후무한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개방농정 등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정책이 학교급식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정부 당국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1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과 소비자 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농민, 소비자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499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친노면에서 400여 명의 회원들이 대거 대회에 참여하면서 친환경 먹거리 대회를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499명이라는 이 방역 기준을 들먹이면서 이 집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야구장에 1만 명이 넘는 야구장에 인원이 모여서 야구 경기가 개최됐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촛불 정부로 자임하는 이 문재인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 관료에 둘러싸인 이 적폐농정, 꼬투리 잡아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정부의 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식량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과 먹거리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먹거리 기본권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선을 맞아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먹거리 연대와 한살림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먹거리 정책의 3대 정책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일 간식 지급하는 것, 그리고 먹거리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농식품 파우처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에,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군대급식이 부실급식에 사회적 논란이 되자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저가 경쟁 입찰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정책, 이걸 국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시작을 오늘 우리 친환경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그 힘찬 투쟁을 열어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농업의 확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제5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반대로 과연 친환경 농업을 오히려 더 우리 스스로가 지켜왔던 친환경 농업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모이신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이상 정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정부 정책에 맞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하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3대 먹거리 예산이 모두 다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맞이해서 생산을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먹거리 3대 예산이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군인권센터가 코로나19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를 공론화한 이래 군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그만 나올 법도 한데 부실급식 제보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실급식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방부의 관리 부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종일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단조롭고 밥이 맛없는 것은 농민들 탓이 아닙니다. 농협, 수협, 축협, 군납조합의 조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책무를 50년이나 방기해 놓고 이제 와서 농민들이 잘못이라고 농민들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농협, 수협, 축협이 망가뜨려온 군납조합 독점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니 이번엔 대기업에 맡기자고 합니다. 급식을 개편한다고 요란스럽게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연이은 급식 논란에서 해방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방기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입니다. 급식 문제 문항 국방부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도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방부의 이 군급식 경쟁체제 도입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한 듯 칭찬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부인들의 식량을 대기업의 돈벌이와 수입농산물에 내맡기겠다는 엽기적이고 반시대적인 국방부와 총리의 발상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농정이 있기란 것이지 농업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은 이 상황을 과연 알고는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21%인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정부 부처의 하나이고 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인데 군 장병들의 식량 공급을 대기업에 통째로 넘겨주고 수입산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위기, 생산위기는 전 국민 먹거리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미 불안정한 올 하반기 기후 때문에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무책임한 결정을 한 국방부와 총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농정 대전환을 위해 결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이상합니다.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위원회 99명 중에 단 한 명의 농민도 없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아줄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농업은 이미 배출된 오십가스를 대기 중에서 뽑아내 땅 밑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농업 방식을 바꾸면 오십가스를 배출하는 농업이 아니라 오십가스를 가두는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은
농업을 살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근절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순차적으로 오질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먹거리위기,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위기가 복합적으로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삶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농업과 농촌은 더욱더 피폐화시키고 소멸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장지상주의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 성장지상주의 정책이 아닌 순환과 공존의 정책, 농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 인식의 공유로부터 연대와 협력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농정과 먹거리 정책이 절실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고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려견과 식용의 이야기는 쟁점화되는데 우리 농정과 먹거리 정책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이 처참하고 씁쓸한 현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먹거리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마늘 양파 생산자 대회, 전국 여성농민 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됐고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주최의 농민 총궐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예비후보,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청년농 기본자산 지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농민들은 개방농정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찍는 상징의식과 함께 신자유주의, 적폐농정, 적폐관료 등의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메고 국회 앞으로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토론회에서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먹거리 정책에 실패한 것은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농민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합니다. 20대 대홍보는 친환경 농업 및 먹거리 정책 공약을 지속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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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시대 국민 먹거리 기본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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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공공조당 체계를 궁극지게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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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꾸러미 초등과일 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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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농약 감축하고 탄소 중립 실현 친환경 농업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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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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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주범 농산물 수입 축소하고 국내 식량약의 확보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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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GMO 안전 표시제를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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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7일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대전환을 촉구하는 농민 소비자 진영 운동.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9.19 본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하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이상으로 기후위기, 농업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정책 대전을 촉구 농경 소비자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